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9단 김정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입니다.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잊혀져 가고 있던 손혜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정수기 친구 손혜원이 구속은 아니지만 불구속 기소가 되었죠. 자,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손혜원이는 목포의 창성장을 비롯해서 22여 개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그 문제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5개월 동안 단 한 번 수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비공개 수사. 그리고 2, 3일 전에 불구속 기소라고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비밀 정보를 활용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자,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는 손혜원이를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구속 수사가 맞다라고 국민적 정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정수기 친구라서 그런지 아니면 여권 7세라서 그런지 불구속 기소로 일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논란이 일자 손혜원이는 민주당을 탈당했고요. 또 그 뒤에 오빠의 폭로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졌죠. 그러자 손혜원이는 변명을 위한 황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들을 목포까지 그 먼 곳까지 불러서 대단한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부동산을 기부하겠다.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탈당할 때 홍영표 그 당시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탈당하는 사람의 기자회견 현장에 참 별너리를 선 원내대표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 화보를 잠시 보내드리고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화보 잘 보셨죠? 자, 이 내용이 이제 민주당 탈당할 당시 그리고 손혜원이 황제 기자회견 뭐 기타 이런 사항들을 사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제가 왜 이 부분을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뭐 현안들이 많은데 북한 선박 뭐 기타 많죠. 그런 것도 많은데 왜 손혜원이 문제를 끄집어내느냐. 자, 국민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
국민들이 잊어버릴 때가 됐다. 또는 다른 대형 사건을 만들든지 또는 조작하든지 터뜨리든지 또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터지든지 하면 이런 사건들은 또 묻혀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자, 손혜원이가 김정숙의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러울 때 그 뒤에도 감춰진 사람이 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함께 터뜨려졌던 서영교입니다. 서영교 문제를 잠시 언급하면 그 당시 서영교와 손혜원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서영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했거든요.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을 대동해서 했는데 이 서영교 캠프에서 또는 서영교에서 서영교가 저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랑경찰서에 가서 제가 조사도 받았습니다. 아직 뭐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결론을 보고 대처하려고 아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손혜원의 건으로 돌아오면, 자, 검찰에서 기소를 하자 이제 손혜원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비밀 정보.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손혜원이가 해명을 하냐면요.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는 비밀 정보가 아니고 일반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뭐 말 안 되는 걸 자꾸 언급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좀 뒤에 잠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읽지도 않았다. 업무 보고를 하는 그 자료를 읽지도 않았다. 그러면 왜 업무 보고를 받습니까? 국회의원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 보고를 읽지도 않았다? 이건 직무유기입니까? 뭡니까? 읽어보나 마나 뻔하다. 이겁니까? 자기가 이미 계획 잡아준 건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 이겁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잡아도 내가 변경할 수 있다. 이겁니까? 자, 이렇게 손혜원이는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요. 지난번 황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틀린 게 있어요. 실천해야 될 문제가 있죠. 뭡니까?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자, 그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검찰에서는 불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황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소가 되면 이라고 했는데 검찰의 압력을,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겁니까? 아니면 데드라인을 그어준 겁니까? 아니면 기소하지 말라는 그런 압력과 기소가 되지 않겠다는 자신감입니까? 정숙이 친구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손혜원이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도리고요. 자기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리를 꼬아가면서 저 멀리 목포에까지 기자들을 불러가면서 했던 아주 그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는 그때 기자회견장에서의 상황을 떠올리면 아주 참 과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는 논평을 야당에서는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이가 속해 있었던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변명거리가 되지도 않는 변명을 민주당에서는 했습니다. 우리 당원이 아니다. 그러니 논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시작된 것은 민주당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손혜원이가 탈당을 할 때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홍영표 그 당시 원내대표가 옆에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자기 당에서 탈당하는 국회의원 기자회견장에 가는 그것을 환영하는 그것을 응원하는 원내대표 봤습니까? 흔히들 탈당을 하면 욕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랬던 민주당이 이번에 이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우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논평을 하지 않겠다. 언젠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지난번 서영교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탈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잊혀져 갈 때 다시 입당해서 또 이번에 손혜원이와 함께 종류는 다릅니다만 사건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손혜원도 똑같은 이작자도 똑같은 길을 갈 텐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요.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이 좌파 정권의 운동권 정치인들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잊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가 있으면 끝까지 국민들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아주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집요함이 있어야 얘들이 그런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을 아주 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태극기 세력들이 그것을 규탄하고 있는 거고요. 마침내는 종교계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 문재인 하야를 외치며 단식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아스팔트 현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규탄 대회를 하고 정광훈 목사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작정하고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것은요, 저희들이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잠자는 국민들에게 동기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 동기 유발, 이제 저희들과 같은 이런 방송을 듣고 또는 가짜 뉴스지만 뉴스를 듣고 이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동기 유발된 여기에 국민 여러분께서 행동으로 옮겨주실 차례입니다. 이제 그동안 많은 정권이 지났지만 지금과 같이 엄청난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국민들이 쏟아내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오는 국민들의 이 목소리는요,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개 민주노총들이 시위하는 그 정도로 보지 마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왜 그럴까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시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저는 손혜원이 같은 작자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직자의 도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던 사퇴 문제, 당연히 사퇴를 해야죠. 저는 집요하게 다른 우리 네티즌들이, 유튜버들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때 저는 손혜원이에 대해서 집요하게 제가 파고들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십니다만은 KBS 시청료 거부 운동,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손혜원이 같은 이런 사건들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니까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은 계속돼야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나라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 태극기 세력들도 이제 지쳐갑니다. 만약에 태극기 세력들이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저앉기 전에 이제는 국민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와주세요. 그리고 저희들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은 이제 얼마 있으면 헌법 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거짓말, 맞으면 땡잡고 아니면 말고, 손혜원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안민석이 보세요. 윤지호 사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안민석이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겁니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에서는 한 가지 경고합니다. 공직자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런 의미에서 손혜원이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당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아직 1000명이 되지 않아서 스트리밍을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